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글을 읽어보면 대체로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인 국민들 혹은 각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의사표시, 그것만이 아니고 신문의 뉴스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현재 온라인상의 뉴스를 아주 매 순간 내보내는,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다른 나라, 특히 영어권의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 뉴스에 링크가 대단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료의 출처를 직접 연결시켜서 원문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인터넷의 장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문 뉴스는 비록 그것이 온라인상의 뉴스라 하더라도 걸려있는 것은, 링크가 걸려있는 것은 광고들 뿐이죠. 인용문의 링크 표시는 없습니다. 심지어 SNS의 내용을 소개하면서도 직접 링크를 걸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된 것인가?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의 SNS에 있는 글을 B라는 신문에서, 그 매체에서 가져다가 쓰면서 거기에 비록 A라는 사람이 나타나 있어도 바로 찍어서 클릭해서 그 사람의 것을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게 되면 그것은 B라는 신문 매체는 남의 것을, 남의 자료를 도용하는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그저 가져다 쓸 뿐이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에 그 자료를 쓰는 데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는 나름대로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마구 가져다 써도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100년도 더 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사고를 달리해야 합니다. 신문사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게시판에 있는 본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진 댓글, 그런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용문을 표시하는 일은 대단히 드물고, 심지어 그냥 그 출처를 아예 밝히지도 않고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용문을 링크로 해서 바로 그 본인이, 각 글의 주인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더 드물죠. 이와 같은 관행 아닌 관행,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글은 누구나 주워다가 그저 쓰는 것이 그게 문화다, 쓰는 사람 쪽의 이로움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청소년들은 그 멍멍개라는 그 개라는 말을 붙여서 특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개이득, 이런 것이죠. 개이득이다, 공돈 주었다 정도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개를 좋아해서 개라는 말이 붙으면 보통 어른들은 좀 예전에 생활을 한,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개라는 이름이 붙으면 어쩐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즘 청소년들은 좋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이렇게 인용문의 링크 표시도 하지 않고 또 인용문이라는 표시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남의 글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이 정말 개이득이기만 할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태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행위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결과가.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다 하고 나열해 놓는 그것을 행위태양을 설명한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용어를 그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태양을 한 몇 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남의 것을 단순히 인용하는 경우. 그런데 이때 인용문 링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용했다고 인정을 못 받죠. 둘째, 남의 것을 단순히 소개하는 경우. 이때도 역시 인용문 링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용과 소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쓰는 문장 속에서의 모습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남의 것을 변형해서 인용하는 경우. 네 번째, 남의 것을 변형해서 소개하는 경우. 다섯 번째, 남의 것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표현을 추가해서 게시하는 경우. 여섯 번째, 남의 것에 동조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써서 그러한 글을 게시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행위태양을 소개하면서 가장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인용문 링크를 달아서 남의 것을 단순히 인용하거나 소개한 이 경우에는 이 글을 게시한 본인, 만일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책임이 이 경우에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없느냐 하면은 이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관계가 없고,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계가 없고,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내가 따로 그것 때문에 어떤 책임을 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링크 표시를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후의 여러 가지 경우, 그 경우에는 만일 그 최초에 게시했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져온 그 남의 글이나 남의 동영상이 어떤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범죄 사실로서 인정이 될 때는 여러분은 그것과 함께 정도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병렬적으로 책임을 진다든지, 혹은 이것을 너무 많이 변경을 해서 그것이 명예훼손 등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 남의 것을 말없이 가져다가 내 글 한 개를 늘린다, 내 동영상처럼 게시물 하나를 늘린다 해서 그것이 개이득이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인용문 링크를 표시하는 것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하는 것이고, 또 동일하게 인용문 링크를 걸었을 때 그 글이나 동영상이 전문가의 말이나 글 혹은 동영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그걸 가져다 놓고 자신의 주장을 펼쳤을 때 그 주장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이로움도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 것처럼 갖다 쓰면은 내가 으쓱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내 것이 아닌 것은 거저 내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업 언론인들, 그 기자들, 그리고 여러분 같은 개인인 국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이 출처 밝히기 이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혹시 그 명예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위법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 정부의 감시나 또 단속이 강화되는 그런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한 방책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